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충청남도에 그런 행정의 색깔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색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충청남도가 복지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어떤 철학이 우리 충남 도정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충남도가 어떤 자족적인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데 선도해야 된다. 이제까지 중앙 중심적인 어떤 발전 전략 여기에 어떻게 보면 편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이 사립 기반이라든가 자치 역량 확보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좀 취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진짜 지역의 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직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경제발전 전략 이러한 것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경제적 틀로 변화시켜 가느냐. 특히 이제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유통 구조도 워낙 이제 인터넷 구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의 상권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많이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한 인재들, 지역의 인재들이 주로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거점 대학을 진짜 육성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된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지방의 우수한 대학들은 살아 있었어요. 충남대, 공주대, 아니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그런데 요즘은 지방대가 인서울 대학과 지방대 이렇게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방의 거점 대학들이 약화가 되고 서울 중심의 인서울 중심의 대학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분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일부 이제 법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할당해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역의 우수한 기업도 지역의 출신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지역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학생들한테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선순환되는 그런 우리 충남이 돼야
소위 말해서 충남의 자치 역량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의 역량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의 정책들을 그러한 쪽으로 좀 그렇게 같이 고민해 가면서 충남의 미래 혁신 역량도 경제적인 역량도 만들어내야 되지만은 지역이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얻는 그러한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이재명 지사도 아주 지역 화폐라든가 지역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그런 강조를 했던데 사실은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네, 고민하면서 충남 도정에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복지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 역량 이러한 것들을 좀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은 지사님의 기조정책과도 지금 부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말씀입니까? 지사님의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의 말씀은 같은 얘기입니다. 지사님도 그 천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제조혁신파크에 어떠한 기업 인큐베이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만들어내라고 했듯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과거에 이제 대전의 대덕밸리가 요즘 많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도권의 뭐 판교밸리 이런 데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저는 충남에 천안밸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게 지사님이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역점 사업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러한 우리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파크가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 키워지면서 지역별로 특성 있게 이제 지역별 산업 전략도 저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기업들을 보내줘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도 되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주의 근간은 이제 자유경제에 있는 것이고요. 그 자유경제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육성해 나가고 더 발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거점 개발과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그 한정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비근한 예로 청양과 천안을 비교를 했을 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러한 어떤 그 이제 예나 아니면 그 예상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이제 태안 같은 데는 그럼 뭐 대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학이 없는 그 지역의 인재들은 어딘가로 또 몰리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뭐 천안으로 될지 뭐 대전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업 또한 기업도 지금 현재 뭐 태안 같은데, 청양 같은데, 뭐 금산 같은데 이런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은 또 그 많은 데로 또 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 글쎄요,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뭐 신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돌입하는 그런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사회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예. 조금 아니 근데 상관적인-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사실은 상품권 지역의 같은 경우에 상품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농사랑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인 거고요. 아까 이제 양극화의 문제를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지역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지금 도에 와서 보니까요 이게 너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중심의 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이러한 사업 방향도 큰 데에다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쪽 지역적 요구도 강하고 지역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시설들이 그쪽에 가면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 중앙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균형발전 정책을 해달라고 하고 충남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천안 아산 중심인데 또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스스로도 중앙정부에 요청한 대로 지역 내 균형 발전 필요하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경제통상실이나 미래성장본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 특화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논산, 계룡의 국방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주고 뭐 서천이나 보령 같은 데는 서천 같은 데는 이제 산업단지에 예를 들면은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생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BT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해양바이오 이런 얘기들이 나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듯이 그리고 태안 같은 데는 사실은 관광 플러스 필요하다라면은 뭐 또 다른 특화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인삼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산업화를 시켜가지고 뭐 특화를 시킨다든지 이제 공주 부여 이런 데를 관광 플러스 뭔가 새로운 산업화의 산업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은 지역의 특화 발전 전략 이러한 것들을 지역별로 부여해주면서 지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도청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균형 발전 얘기가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도 자주 나와요. 말씀하신 게 신도시 지정하고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정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도시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우리 이해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지난번에 또 균형발전 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시 이걸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도 뭐 자치발전 거기 비서관실하고 청와대 일부 또 돌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현재 긍정적인 기류인데 문제는 이제 혁신 도시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미리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노력하는 자에게 항상 뭐 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 뭐 대전이나 우리 충남이 혁신도시 만약에 앞으로 이전 기관들이 확정되고 이런다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그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10월부터는 문화체육부지사로 바뀌시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오히려 부지사님의 활동 폭이나 영역이 줄어든 것 아니냐, 역할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청와대 연구라든가 국회 연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문화체육부지사라는 이름으로 다니긴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사실은 문화체육 이게 생소한 거라 어떤 분들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 청내에 의견 조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나 똑같이 결재하고 같이 보고 받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정무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무의 기능도 당연히 하되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충청남도가 어떤 문화의 품격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문화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좀 중시하고 그리고 체육은 자칫 경시하기 쉬운데 체육은 저는 육체적 건강을 책임지는 거라면 문화는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만 해도 충청남도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더 특별히 신경 쓰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관계라든가 의회 관계라든가 현안 문제 이러한 문제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도정의 핵심 업무까지 소홀함이 없이 제가 앞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부지사님 그러면 그 연장부사에서 예. 문화체육에 지금 가장 이렇게 활성화나 관심 있으신 사업 뭐 하나씩 해주시면 지금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한두 가지로 딱 특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사실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 문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중국 같은 데를 가봐라. 공원마다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이 몇억 명이 된다는데 나는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운동이 중국인들의 건강 수명도 연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짜 개인에 맞는 운동을 처방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체력 인증제 같은 것도 만들어서요. 당신은 지금의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떠한 운동이 여러분들한테는 적합하다. 이런 처방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요즘 생활 SOC 시설 내년부터
뭐 3조 원 확충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과 연계돼서 생활 SOC, 스포츠 SOC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또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을 잘 공급을 해서 주민과 지도자 양성과 보급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또 SOC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은 훨씬 우리 충남의 어떠한 체육 이런 분야가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 문화도 역시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현재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인권 조례는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의 취하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이내에 이제 재정부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공포 토록도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충남도의 계획은 네,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인권 관련 이제 부서에 대한 재가동을 1일자로 지금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검토 단계라고 하면 고검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취하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봤을 때요.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와 지금 뭐 적절하게 협의해서 근데 시차가요. 이제 뭐 추석 연휴고, 그다음에 무리 없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날이면 그러면 재가동 될 수 있나요? 글쎄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더 자세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무리 없이 의회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더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따로. 근데 나중에 따로 주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드렸냐 했더니 네.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저는 피드백을 중요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